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차정원과 진세훈은 양가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건양가를 들러 진태석 회장과 한혜라 부회장께 인사를 드린 후 이제 차정원의 친정이라고 알려진 공난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공난숙은 사위와 딸을 맞이하기 위해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홍 셰프가 주방을 오가며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홍 셰프, 영채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양념은 좀 더 달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단 걸 좋아하거든요. 공난숙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사랑하는 딸을 맞이하는 어머니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홍 셰프는 공난숙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연기 좀 그만하시지. 홍 셰프의 냉정한 한마디에 공난숙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할매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해요. 건양가 사람들이 의심하면 안 되니까요. 공난숙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표정을 체크했습니다. 웃는 얼굴, 걱정스러운 얼굴, 기쁜 얼굴. 모든 표정이 완벽했습니다. 오늘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어머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난숙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정원과 세훈이 도착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세요? 공난숙이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진짜 딸 주영채였습니다. 엄마. 영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탈출한 후 안진아가 마련해준 거처에 숨어 지내던 영채는 결국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공난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공난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영채는 엄마의 무서운 표정을 보며 움찔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공난숙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영채였습니다. 엄마. 나 집에 있고 싶어. 요양원은 싫어. 일단 자리를 옮기자. 공난숙이 영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2층 드레스룸으로 영채를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있어. 아무 소리도 내지 마. 알았지? 엄마. 그런데. 닥쳐! 공난숙의 고함에 영채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난숙은 영채를 드레스룸 안쪽 구석에 앉히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원과 세훈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공난숙은 황급히 거울을 보며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차가운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하고 다정한 어머니의 얼굴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서 와, 우리 딸. 진서방도 오느라 고생했어요. 공난숙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차정원은 공난숙을 보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세훈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님이라니 장모님이라고 불러야죠. 자, 어서 들어와요. 홍 셰프한테 부탁해서 영채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푸짐하게 준비했어요.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말로 푸짐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복죽, 그리고 각종 반찬들까지 정성스럽게 준비된 식탁이었습니다. 앉아요, 앉아. 우리 예쁜 딸, 신혼여행 가느라 많이 고생했지? 공난숙은 정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원은 오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난숙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뱀이 자신의 손을 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우리 예쁜 딸. 많이 힘들었지? 우리 딸 주려고 홍 셰프한테 부탁해서 영채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특별히 준비했어. 맛있게 먹고 푹 쉬다 가도록 해. 공난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완벽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들렸습니다. 진세훈도 장모님의 따뜻한 모습에 감동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2층 드레스룸에 숨어있던 주영채는 달랐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있던 영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런 목소리로 나한테는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는데. 영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의 사랑에 굶주렸던 영채였습니다. 공난숙은 늘 사업이 우선이었습니다.
딸에게는 돈으로,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비싼 옷, 비싼 가방, 비싼 학원. 모든 것을 과하게 채워줬지만 정작 사랑만큼은 주지 않았습니다. 영채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 엄마에게 자랑하려 했던 날. 하지만 공난숙은 회의가 있다며 영채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생일날도, 입학식 날도, 졸업식 날도 엄마는 항상 바빴습니다. 그런 엄마가 지금 아래층에서 차정원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물론 연기라는 것을 영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나한테는 저런 목소리로 말해준 적이 없어? 영채는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말입니다. 아래층에서는 식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공난숙은 계속해서 정원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이 갈비찜 한번 먹어봐. 영채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어릴 때부터 이것만 먹으면 기분이 좋아졌거든. 정원은 갈비찜을 입에 넣었습니다. 맛은 좋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어색하고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진세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장모님, 음식 정말 맛있네요. 영채가 이런 음식 먹고 자라서 이렇게 예쁘게 큰 거군요. 진서방 입담도 좋네요.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당연하죠. 제가 영채를 정말 사랑하니까요. 세훈의 말에 공난숙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세훈이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거실에는 공난숙과 정원만 남았습니다. 공난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영채, 잠깐 위로 올라가자. 네, 할 얘기가 있어. 공난숙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습니다. 정원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공난숙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공난숙이 드레스룸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숨어있던 주영채를 끌어냈습니다. 정원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영채가 여기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채! 정원이 영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채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정원을 쳐다봤습니다. 너 영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공난숙이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자, 이제 얘기 좀 하자. 영채도 돌아왔으니까. 공난숙은 의자 두 개를 가리키며 두 사람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마치 재판관처럼 말입니다. 영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자리 돌려줘. 나 주영채야. 영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다시 안 돌아가? 네가 무슨 수작을 부리든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 없어. 정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영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원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되니까 좋아. 영채의 질문에 정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영채가 되느냐 같은 유치한 싸움을 할 때가 아니야. 정원은 영채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가 처음부터 이런 놀이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될 일도 없잖아. 게다가 건양가는 나를 주영채로 알고 있어. 세훈 씨도 날 사랑해. 처음부터 이 결혼의 목적이 뭐였는지 너도 알잖아. 정원의 말에 영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결혼은 건양가의 명성과 재산을 노리고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공난숙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머리 아픈 일들은 알고 싶지 않아. 그냥 원래 내 자리니까. 영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도 자신의 말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틀렸어. 친딸이 아닌 나도 알고 있는 걸 너가 모르고 있으니 일이 여기까지 온 거야. 정원의 말에 영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결혼으로 건양가를 장악해야 해. 얼마 안 남았어. 건양 주식 3%만 증여받으면 이 연극도 끝나. 그때까지만 참아. 정원의 말을 듣고 있던 영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영채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모든 게 엄마 공난숙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자신은 그저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채는 고개를 돌려 엄마 공난숙을 쳐다봤습니다. 공난숙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서 있었습니다. 부정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채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고 싶으면 원 없이 해봐. 영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공난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 끝났으면 내려가자. 진서방이 기다리고 있어. 공난숙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대화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정원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영채를 한 번 더 쳐다봤지만 영채는 여전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원이 드레스룸을 나서려는 순간 영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정원, 정원이 멈춰 섰습니다. 언젠가 너도 후회할 날이 올 거야. 공난숙의 인형이 되는 게 어떤 건지 말이야. 너도 겪어봐. 주영채는 공난숙 아바타야. 그냥 인형일 뿐이라고. 영채의 말에 정원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채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체념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영채. 정원이 영채의 이름을 불렀지만 영채는 더 이상 정원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정원과 공난숙. 진세우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했어? 세훈의 질문에 공난숙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호,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왔으니 할 얘기가 많았죠? 신혼여행 이야기도 듣고 싶고요. 공난숙의 목소리는 다시 꿀처럼 달콤해졌습니다. 세훈은 아무런 의심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장모님, 저희 이제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집에서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래요? 벌써 가야 해요? 좀 더 있다 가지 그래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오늘 맛있는 음식 감사했습니다. 세훈이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정원도 공난숙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나 갈게. 그래, 조심해서 가. 우리 딸? 공난숙은 정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귀에만 들리도록 작게 속삭였습니다. 주식 증여받을 때까지 완벽하게 해. 알았지?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세훈과 함께 공난숙의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공난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홍 셰프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다 갔어요? 네, 할머니. 연기하느라 힘들었겠네? 홍 셰프의 말에 공난숙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통 내기가 아니야. 영채를 그냥 들었다 놨다. 공난숙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진짜 딸과 가짜 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홍 셰프가 공난숙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차례도 지랄이야. 홍 셰프의 직설적인 말에 공난숙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할매신이 강림한 홍 셰프는 누구에게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할머니. 영채는 이제 들어왔고. 나 이제 뭘 준비하면 돼요? 공난숙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홍 셰프 앞에서만큼은 공난숙도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홍 셰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딸 해결했으면 이제 가짜 딸이지. 홍 셰프의 말에 공난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차기범. 그래, 차정원의 약점은 아버지야. 아버지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지. 홍 셰프의 말에 공난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 실장, 차기범 집 주소 알아? 지금 당장 거기로 가자. 전화를 끄는 공난숙은 재킷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출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2층 드레스룸에 남겨진 주영채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습니다. 대신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체 뭐지? 영채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공난숙의 딸, 주영채. 아니면 그저 엄마의 사업 도구? 영채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정원과 세훈이 탄 차가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차정원,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공난숙의 딸이 되는 게 어떤 건지 말이야. 영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공난숙이 탄 차는 서울의 허름한 주택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기범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차가 멈춰섰습니다. 공난숙은 차에서 내려 낡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대문 너머로 세탁소 간판이 보였습니다. 정원 세탁소라는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공난숙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렸습니다. 조미양이 나왔습니다. 조미양은 공난숙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조미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공난숙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또 뵙네요, 차기범 씨. 공난숙의 시선은 조미양 뒤에 서 있는 차기범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범은 공난숙을 보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미양이 갑자기 공난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야, 네 공난숙이 맞지? 우리 정원이 꼬드기 헛꿈꾸게 한 년, 오늘 네 죽고 내 살자. 조미양이 공난숙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공난숙도 지지 않고 조미양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놈의 여편네가! 두 여자가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차기범이 황급히 두 사람을 떼어놨습니다. 그만해! 둘 다! 기범의 고함에 두 여자는 겨우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얘기하시죠. 기범의 말에 공난숙은 옷매무새를 정리합니다. 조미양도 머리를 쓸어 넘기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갈지 말입니다. 공난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기범 씨, 그리고 조미양 씨.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아시죠? 공난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사업가 공난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기범이 주먹을 쥔 채 대답했습니다. 우리 정원이 때문에 왔겠지? 내 딸을 이용해서 무슨 짓을 하려는 거요? 이용이라니요. 차정원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공난숙의 말에 조미양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택! 우리 정원이가 무슨 선택을 해? 당신이 꼬드긴 거잖아! 앉으세요, 조미양 씨. 공난숙의 차가운 목소리에 조미양은 억지로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이미 주영체가 됐어요. 건양가와 결혼까지 끝났고요. 앞으로 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뭐, 차기범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차피 당신네 입장에서는 꿈도 못 꿀 자리까지 간 거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재벌가 며느리잖아요. 공난숙의 말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차기범과 조미양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차기범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나가! 우리 정원이를 내버려둬! 앉으세요, 차기범 씨. 아직 할 말이 남았어요. 공난숙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운 표정으로 차기범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차정원이 한 거예요. 내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 조미양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차정원은 스스로 주영체가 되고 싶어 했어요. 건양가 며느리가 되고 싶어 했고요. 누가 강요했겠어요? 공난숙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원은 스스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공난숙의 개입이 있었지만 결정은 정원이 한 것이 맞았습니다. 차기범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난숙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차기범과 조미양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일을 방해한다면 공난숙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차정원을 가만두지 않겠어요. 뭐라고? 차기범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공난숙을 쳐다봤습니다. 차정원이 가짜 주영체라는 사실이 건양가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죄로 고소당할 거예요.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차기범 씨, 아버지도 감옥, 딸도 감옥. 운명이네요. 공난숙의 잔인한 말에 차기범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조미양은 공난숙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기범이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계세요.
차정원이 무사히 건양가 며느리로 자리 잡을 때까지만이라도요. 그럼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어요. 공난숙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춰섰습니다. 참, 한 가지 더. 차정원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연락하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둘 거예요. 공난숙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세탁소를 나섰습니다. 뒤에는 절망에 빠진 차기범과 조미양만 남았습니다. 조미양이 무너져 내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해? 우리 정원이 어떡해? 차기범은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난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함부로 움직이면 정원이 위험해질 것이었습니다. 정원아, 미안하다. 차기범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건양가로 돌아온 차정원은 자신의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진세우는 회사 일이 있다며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정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주영채의 슬픈 눈빛, 공난숙의 차가운 명령, 그리고 연기지만 따뜻했던 공난숙의 목소리. 주영채는 공난숙 아바타야. 그냥 인형일 뿐이라고. 영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원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나도 공난숙의 인형이 되는 걸까? 하지만 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자신은 다르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자신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혜라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한혜라, 정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당신이 버린 딸이 당신 곁에 있어. 그것도 며느리로 말이야. 정원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주영채의 얼굴을 한 차정원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영채야. 공난숙 회장의 딸이고 건양그룹 진세훈 부사장의 아내야. 정원은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반복하는 주문이었습니다. 정원은 곧바로 드레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레스룸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옷들이 가득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신발과 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정원은 드레스룸 구석에 있는 휴지통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혜라가 준 목걸이를 휴지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7살이었어. 당신이 버린 딸은 정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앞반 살인자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런데 한혜라, 당신은 교양 있고 따뜻한 사람인 척 위선을 떠는 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 가증스러워. 정원은 휴지통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목걸이가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정원은 한참을 드레스룸에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혜라는 일찍 일어나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옷을 고르려던 참이었습니다. 드레스룸 문을 연 한혜라는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정원에게 선물한 목걸이였습니다. 한혜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혜라는 천천히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가 이걸 버렸다는 거야? 한혜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일하는 분들이 실수로 버렸을 리 없었습니다. 이 드레스룸은 한혜라와 정원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설마 며느님이? 한혜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원은 정말 기뻐하며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혜라의 머릿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한혜라는 목걸이를 들고 정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정원은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며느님, 잠깐 시간 있어? 한혜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한혜라의 손에 들린 목걸이를 보고 순간 긴장했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정원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목걸이가 드레스룸 휴지통에 버려져 있던데. 한혜라가 목걸이를 정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정원이 놀란 표정으로 목걸이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죄송해요. 제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원은 황급히 한혜라에게 사과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한혜라는 정원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정원의 표정에서 거짓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정말로 당황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그랬든 실수였겠지. 한혜라는 결국 그렇게 말하며 정원에게 목걸이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한혜라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조심해서 보관하렴. 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한혜라가 방을 나간 후 정원은 손에 들린 목걸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반응을 보이시네? 정원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한혜라에게 조금씩 의심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정원의 복수 계획의 첫 단계였습니다. 정원은 목걸이를 서랍 깊숙한 곳에 집어넣었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한편 한혜라는 자신의 서재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금 전 며느리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실수였을까? 한혜라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원의 표정은 정말로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혜라는 인터폰으로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비서, 잠깐 올라와. 잠시 후 윤비서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부회장님? 윤비서, 부탁이 있어. 한혜라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며느님을 지켜봐줘. 예, 윤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한혜라를 쳐다봤습니다. 이상한 뜻은 아니야. 그냥 며느님이 이 집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살펴봐 달라는 거야. 한혜라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윤비서는 한혜라의 진짜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며느리를 감시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윤비서가 공손하게 대답하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한혜라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한혜라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정원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윤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윤비서의 목소리에 정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윤비서님. 부회장님께서 한동안 사모님을 도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윤비서는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정원은 밝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윤비서님. 네, 사모님.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잘 부탁드려요. 윤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혼자 남은 정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정원은 책을 덮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감시자를 붙이셨네? 정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혜라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정원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반응을 보이시네? 정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혜라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것은 곧 한혜라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원의 계획은 시작부터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윤비서는 정원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정원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윤비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봤습니다. 정원도 당연히 윤비서의 감시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완벽하게 행동했습니다. 며칠 후 윤비서는 한혜라의 서재로 찾아갔습니다. 부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어서 말해봐. 한혜라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제가 부회장님 지시로 움직인다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한혜라가 서류를 내려놓고 윤비서를 쳐다봤습니다. 오늘 직접 다가오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편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지만 뭔가 다 알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비서의 보고에 한혜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전혀 이상한 점이 없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이십니다. 하지만 윤비서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합니다. 윤비서의 말에 한혜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겠어. 좀 더 조심해서 지켜봐. 하지만 절대 티 내지 마. 네, 부회장님. 윤 비서가 나간 후 한혜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주영채, 넌 대체 누구니? 한혜라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건양가 식탁에는 진태석 회장, 한혜라 부회장, 진세훈, 그리고 차정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가, 밤에 잘 잤어? 진태석이 정원에게 물었습니다. 정원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잘 잤습니다. 그래, 잘 됐네. 우리 아가 예쁘네. 우리 세훈이가 복이 많아. 진태석의 말에 세훈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하시면 영채가 부끄러워해요. 뭐가 부끄러워. 사실인데. 진태석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혜라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정원은 한혜라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한혜라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걱정스러운 듯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진태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세훈아, 아가, 진태석의 목소리에 정원과 세훈이 진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결혼 전에 내가 약속했던 주식 증여 말이야. 이제 슬슬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진태석의 말에 정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건양 주식 3% 며느리 명의로 증여 서류 준비하라고 할까?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원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야. 우리 며느리인데 당연한 거지. 다음 주쯤이면 서류 준비 다 될 거야. 진태석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한혜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건 좀 더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한혜라의 말에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진태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진태석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며느리가 이제 막 이 집에 왔으니까 좀 더 적응하고 나서 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주식은 한 번 넘기면 되돌리기 어려운 거잖아요. 한혜라의 말이 끝나자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원은 차를 마시는 척하며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찻잔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태석과 세훈은 한혜라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혜라는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한혜라의 눈빛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고 정원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완벽하게 감정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혜라, 당신이 날 막을 수는 없어. 그리고 한혜라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영채, 넌 대체 누구니? 두 여자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차정원과 한혜라, 두 모녀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주식 증여의 순간. 하지만 한혜라가 제동을 걸면서 차정원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더욱 치밀해지는 거짓말 전쟁, 그리고 폭발 직전의 모녀 관계. 다음 회도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회차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